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개인의 매수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하락장에서도 매수세가 계속 강하게 유입되고 있죠. 자, 보통 시장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개인 투자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올해 들어서 개인이 강하게 매수하는 것은 무언가 기이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연속 순매수, 그 특이성에 대해서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 정말 강력하죠.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1, 2월 달에 13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고, 그리고 오늘도 코스닥은 일부 팔고는 있습니다만 코스피에서 대규모 매수세를 보이면서, 자, 오늘도 순매수 행진을 개인 투자자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월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저 흐름을 볼 때는 1월까지는 금융투자의 매도세,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후 재매수, 요게 이제 상충되면서 개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나 보구나라고 1월 한 중반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매수세가 너무도 꾸준했고 2월 들어서도 그 공격적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개인의 색깔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 아마 저희 증시 토크 댓글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제가 남긴 댓글, 말이 어렵네요. 대댓글에 가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요즘 개인의 매수세가 색깔이 다른 것 같다라는 표현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개인 투자자의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가 정의를 내리고요.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공식을 만들고 2003년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누적 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계산하기에 앞서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개인의 투자 자금이 유입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고객 예탁금입니다. 자, 고객 예탁금이 증가세에 있으면은 개인의 매수 여력이 늘어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고객 예탁금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쑥날쑥 하긴 하였지만 꾸준한 매수세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면 고객 예탁금이 증가세에 있으니까 이번 1, 2월 달에 매수세가 말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속 시원하게 설명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두 달 사이에 증가된 고객 예탁금 자금 규모는 2조 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 자, 이것만으로 1, 2월 달 개인의 매수세 13조 원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개인 투자 자금 순증, 이것을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공식 자체는 쉽습니다. 특정 기간. 그래서 이제 월 단위로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특정 기간에 고객 예탁금의 증감 더하기 개인의 순매매, 코스피, 코스닥 순매매, 요것을 다 합친 겁니다. 자, 요 개념은 공식으로 보면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개념 자체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예탁금에 신규 자금 유출입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개인이 팔았다. 그러면은 팔아서 그 자금이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자금이 증가, 고객 예탁금은 플러스가 될 겁니다. 반대로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 개념의 공식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이 공식으로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우리가 바로 도표로 만들어진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부터 지금까지 개인 투자 자금의 순 증감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자, 2003년부터 해서 2006년 말까지 감소,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증가, 그리고 2011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감소.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요 시기 때 시장 분위기하고 많은 부분 일맥상통합니다. 자, 2003년에서 2006년 요 기간 중에는요, 2000년 IT 버블이 깨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큰 손실을 입은 다음에 2003년부터 해서 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개인 투자자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시장에서 떠났어요. 자, 언제까지 떠났느냐? 2005년 주가지수가 1000 넘을 때는 옳다쿠나 하면서 더 많이 팔고 떠나고, 2006년 연말까지 계속 이탈 행진이 이어졌다가 2007년 들어서 증시가 끝없이 갈 것이다 라는 가지야 열풍 속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고, 그 유입된 자금 흐름은 2011년까지 꾸준한 유입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5년에 증시가 오랫동안 재미없다 보니까 자금이 빠져나가는 저런 특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해서는 완만하게 유입세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2015년 상반기에 대규모로 유입되었다가 쭉 빠지는 현상이 있었고, 이 현상은 2015년에 차이나 증시 열풍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동반 강세를 보일 때 그때 자금이 유입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 동안 증시가 또 지지부진하니까 쭉 빠졌고, 그러다가 2018년 초에 쫙 붙었다가 요때 이제 또 시장이 상승세였잖아요. 2018년 초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2018년, 2019년 오랜 기간 빠졌습니다. 특히 요 기간,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요 기간에는 아파트 시장이 광풍에 있다 보니까 주식까지 팔아서 아파트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때 당시 자금 유출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요 부분, 1월에서 2월, 2020년 1월 2월 사이에 자,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16조 원에 이릅니다. 매우 엄청난 규모의 자금 유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와, 이게 이례적입니다. 왜 이례적이냐? 보통은 증시가 폭등할 때 자금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한 다음에 유입을 하고 있어요. 뭔가 예전과 다르게 좀 역발상적인 투자 자금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자금이 일정 부분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로 혹시 사람들이 요즘 신용융자를 많이 쓰니까, 신용융자가 증가세 있으니까 빚을 내서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매수하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들어서 신용융자 증가 금액이 1조 원 이상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앞서 언급드렸을 때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16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신용융자 증가만으로는 이 16조 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아예 없죠. 그래서 제가 요것을 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앞에 자료도 그렇고 지금 자료도 그렇고 2월 말에 81차 정기 세미나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자료인데요. 자, 지금 자료는 신용융자 나누기 고객예탁금, 즉 고객예탁금 대비 신용융자의 비율입니다. 자, 고객예탁금이 늘어났는데 신용융자가 정체다 그러면 요 비율이 낮아지겠죠. 신용융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예탁금이 정체다 그러면은 요 값은 증가할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금 누적 순증감이 플러스였던 2007년 당시, 이때 당시 신용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때 분위기 정말 저랬습니다. 사람들은 증시 가자 속에서 신용융자 빵빵 땡겨가지고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때가 저때입니다. 자, 그랬던 자금이 2011년 이후에는 자금이 유출되는 과정 속에서 신용융자도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자, 요 중간에 이렇게 살짝 올라간 거는 고객 예탁금 감소가 있다 보니 신용융자가 제자리를 걸어도 비율이 높아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2019년 이후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감소세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금 누적 순증감이 이번에 이렇게 16조 원이나 폭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즉 지금의 분위기는 신용융자만으로 자금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거는 외부에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부 자금은 무엇이냐? 제가 지금 보기에는 부동자금 중 일부가 우리 군대에서 보면 감시하러 돌아다니는 군대, 소규모 군대, 척후대처럼 지금 증시로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재 부동자금의 규모는 뭐 계산 방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언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1000조 원에서 1500조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자금 공식은 현금, 수시입출금, 저축예금, 요구불 예금, MMF, CD, CMA, 6개월 미만 예금 등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자금줄이죠. 자, 이 자료는 한국은행 통계에 들어가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6개월 미만 예금 통계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 때 조금 급하다 보니까 6개월 미만 예금을 빼고 제가 한번 부동자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3년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부동자금이 증가를 했고 2018년, 19년 잠시 정체에 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또 증가세에 있습니다. 자, 2013년에서 19년 사이에 부동자금 증가할 때는 요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파트로 갔죠. 아파트로 갔습니다. 매우 강하게 쏠려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아파트가 처음에는 핵심 지역, 그러다가 이제 핵심 지역의 좀 외곽, 요즘은 생뚱맞은 외곽. 자, 우리 부동산 관심 가지신 분들 우리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즘 이런 흐름 시장에서,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더 이상 찾을 때, 투자할 만한 데를 찾지 못하니까 부동자금 중에 일부입니다. 증시로 척후 자금처럼 간보기해서 지금 여긴 어떤가 하고 지켜보러 일부 넘어온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주변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올해 들어서 제 주변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안전하게만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한번 삼성전자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안전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휴먼 인덱스로 생각해야 되나 싶은데 그만큼 또 공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휴먼 인덱스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자금들 지금 마치 몽고 기병 옛날에 징기스칸 시대 때 몽고 기병이 전 세계를 막 휘젓고 다닐 때 저기가 좀 수익률이 있겠구나 싶어서 일단 척후대를 보내서 여기 얼마나 수익률 좋을지 한번 간보고 와라. 뭐 그런 식으로 척후대가 일부 들어왔습니다. 자, 저 자금들이 만약에 한국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세로 들어오게 되면 매우 공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래와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부동자금이 위에 앞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 제 머리 위에 표시를 해놨네요. 2013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부동자금이 늘어났잖아요. 자, 이때부터 해서 2015년까지는 그냥 2015, 16까지는 그냥 그랬습니다. 부동자금이 아주 공격적으로 아파트 시장이니 이런 데로 쏠렸던 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주식 시장으로도 가고 고르게 갔다가 자, 가상화폐를 부동자금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투기적 본능이 있습니다. 예.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 하면은 세계 최고로 폭등하면 올해 주식시장 상승률 1위가 한국, 폭락하면 하락률 1위가 한국, 이런 식으로 매우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숨겨왔어요. 그런데 2017년, 18년 가상화폐 광풍으로 그 투기 본능이 깨어났고 그 투기 본능이 가짜 광풍으로 일었는데 그게 2018년에 증시 쪽으로 살짝 쏠렸다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꼬꾸라지니까 계속 가짜 광풍이 있었던 아파트 시장으로 일순간에 자금이 확 자빠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자금들이 지금 2020년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면서 10몇 조 원이 우리나라 증시로 유입이 됐습니다. 자, 이 자금들 지금 마치 주식시장의 척구대처럼 유입이 돼가지고 주식시장 어떤가 지켜보고 있어요. 일단은 조금 안 좋게 1, 2월 달 증시가 흘러갔습니다만 3월에도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요 흐름은 기조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유입되는 자금 흐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월 오늘 이후부터 해서 증시 토크에서 이 부분은 자주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순투자 자금 증감 추이도 간헐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만약에 저 흐름이 꺾인다면 척후로 왔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떠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저적으로 계속 유입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역동적인 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평소보다 긴 시간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면서요. 이 부동자금의 흐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워낙에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게 한 판 쓸고 가면 아니면 한 판 쓴 다음에 부동자금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동자금을 저는 쟁반에 놓인 물과 같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렇게 쑥 쏟아졌다가 증발해 가지고 다시 쟁반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기울어진 쪽으로 계속 쏟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이제 또 방향이 잡히면은 그쪽으로 쏟아지기 시작하고 다른 쪽은 쏟아지는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요 개념 이해하신다면 부동자금, 그 부동자금 중에 일부가 한국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요 메커니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